자,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냥 가벼운 2차 함수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보자. 야, 2차 함수에는 언제나 최대와 최소가 있다? y는 a, 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라는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출발하시면 되죠. 그죠? 기본적 2차 함수에서는 a의 부호에 따라서 곧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얘 양수면 뭐 볼? 아래로 볼록입니다라는 표현과 음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아래로 볼록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최소라는 건 무슨 값을 얘기한다? y 값을 얘기한다라고 판단해야죠. 그죠? y 값들의 형태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슨 값? 솥값을 갖습니다라는 표현이 존재했었고 이때에는 올라가다가 내려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값을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존재했었다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기본적인 2차 함수에서는 어디의 값이 최대와 최소니? 라고 얘기하면 나의 대칭축을 활용한 바로 꼭지점 그 y좌표가 나의 최대와 최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활용할 수 있었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꼭지점이 y좌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연히 나 표준형 곧 완전 제곱식을 활용할 거예요. 표현으로 출발하는 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죠. 그죠? 오케이. 이러한 기본적인 2차 함수를 가지고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돼요. 자, 제한된 범위라는 건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냐면 일단 a가 양수인 쪽으로 우리가 약속해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지금 일단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죠? 근데 그때의 나의 x라는 녀석이 a부터 b까지야 혹은 b부터 c까지야 혹은 c부터 d까지야 라는 표현이 존재할 거라고. 근데 그 a, b, c, d라는 녀석을 어디다가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A, B, C, D.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범위에서 나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A와 B 사이에서는 나의 그래프를 그 A와 B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의 의미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날개만 사용한 지금 표현에서는 꼭지점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범위의 함수의 값들이 최대와 최소를 담당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고 최대는 왼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함수값이 최소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값이 최소를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그죠? 왼쪽 날개에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B와 C에서예요 라고 얘기할 때는 B와 C라는 녀석의 범위를 딱 봤을 때 이 녀석은 나의 꼭지점을 담은 범위의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최소는 무조건 정해집니다. 나의 어디? 꼭지점의 y좌표로.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활용합니다의 표현이 들어갈 거고요. 최대의 값은 내 녀석과 네 녀석을 비교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중 큰 값이 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그 큰 값을 구하는 과정도 우리가 유형으로 다루면서 그냥 바로바로 판단하는 기준도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도 살짝 설명하자면 B와 C라는 녀석이 지금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 대칭축을 곧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표현하자.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녀석의 거리가 양쪽으로 내 범위 사이에 어디가 뭔지를 판단하시면 돼. 가능합니까? 오케이. 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지는 녀석일수록 그 값이 더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리의 관계가 내가 큽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의 함수의 값이 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런 기준 정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제 C와 D 사이입니다를 얘기할 때는 오른쪽 날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의 값이 오른쪽과 최소의 값이 왼쪽 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결국 뭐 해야 된다? 범위가 주어진 나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표현하시면서 일단 출발하셔야 된다 라는 아이디어를 던진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단계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녀석이 어떠한 꼴까지 존재하냐면 치환꼴이라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는 이 개념도 개념에다가 별표를 하나 다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 달아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난이도가 꽤나 높아. 이유를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일단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냐면 y는 fx의 제곱 앞에 뭐 p 정도 달아볼게요. q fx 더하기 r꼴이 나타난 나의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오케이? 누구에 대한 2차 함수냐면 fx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인 거야. 가능하죠? 여기 앞에 p가 잘 안 보이시면 다시 한 번만 써드릴게. y는 p 곱하기 fx의 제곱 q 곱하기 fx 더하기 r. 그러면 이 상태는 우리가 보자마자 나 알지? 첫 번째 fx를 또 다른 미지수로 치환해야 되니까 t 정도로 치환한다가 1번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왜 별표가 달리냐면 바로 얘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는 치환의 과정에서는 함수일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x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의 범위가 t로 바뀌면서 t의 범위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 오케이? 그래서 치환은 곧 뭐까지 포함이다 라고 얘기하자면 범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바로 포인트는 범위의 표현에 집중하셔야 된다.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범위를 찾으면 결국 나의 t의 범위에 대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죠. p y equal p t 제곱 더하기 q t 더하기 r 이라는 녀석의 최대 최소로. 근데 그때 이 범위 안에서라는 판단 기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범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범위는 언제나 다시 이 안에서 최대의 값과 최소의 값을 구해서 t라는 녀석이 최소와 최대 사이의 값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 다시 치환꼴은요. 왜? 네 개념이 별표니? 라고 얘기하면 이 치환꼴은 나의 t라는 녀석으로 문자를 바꿀 때 범위를 표현하는 과정이 다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최대 최소를 몇 번 구해야 돼? 2번 구해야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오케이? 자, 이 녀석은요. 옆에 아마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부터 먼저 예시를 들고 앞에 쉬운 것들 하나씩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치환꼴에 대한 문제는 쭉 뒤로 넘겨봐요. 20번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체크하시고 20번에다가 별표 하나 크게 달아주시고요. 문제 한번 적용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봐. 여기 지금 형태를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앞과 뒤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이 지금 공통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혹시나 변형하고 싶으면 플러스 3까지 묶고 여기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활용해서 꺼내서 숫자를 바꿔도 돼요. 그죠? 공통항은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니까 일단 1차까지 갔습니다의 표현으로 우선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을 내가 치환하는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 가능하니? 오케이.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치환이라는 녀석은 곧 뭐를 담는다라고 얘기했냐면 범위를 담는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 범위는 어떻게 담느냐라고 얘기한다면 t가 곧 얘잖아. 그지? 그러면 얘 범위가 곧 얘 범위란 말이야. 근데 얘 범위라는 건 얘는 사실은 y는이라고 연결된 y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결국 내 t는 앞에 치환한 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러 가면 된다고. 오케이? 다시 이 2차 함수의 기본꼴에서의 최대 최소의 치환꼴은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냐면 안의 꼴이 무조건 2차 함수일 거야. 그러면 그 2차 함수를 치환했을 때 그 2차 함수 또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겠지.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럼 그 최대 최소 사이의 범위를 t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은 x에 대한 범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 그러면 최대값은 갖지 않은 채로 최소밖에 없어요. 그죠? 오케이. 한번 가볼까? 내 녀석은 x-1의 제곱
기본꼴에 대한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1번도 활용이 가능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난 이 값이 t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프의 형태가 1, 마이너스 1 위쪽으로 나타난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가능합니까? 결국 이 녀석의 무슨 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나의 t는 최소값을 마이너스 1로 갖는 녀석입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 비로소 내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소밖에 없을 땐 그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이야?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의 y값이 t로 바뀌었기 때문에 t는 이 위쪽으로 다 나타나. 이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 위쪽으로의 표현으로 범위가 표현돼 라는 아이디어인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최대 최소의 범위를 활용한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1번 과정을 활용하면 바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내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t 더하기 1인데 그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라고 얘기하는 제한 조건 아래에 있는 나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y 이퀄 마이너스 t제곱 마 6t 풀 2t니까 마 4t 마 9 풀 1이니까 마 8이란 녀석이 나타나서 마이너스로 묶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마이너스 4로 꺼내질 테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근데 그때 마이너스 4가 나의 최대값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심장 떨린다고요. 오류를 지금 범하게 만들었잖아. 마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가 최대인 것 같지만 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다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씌우는 순간 나의 그래프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못하는 내 오른쪽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나의 2차 함수의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f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와 붙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최대값이 b였고요.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x가 얼마에서 최대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건 t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그러면 그 t를 x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뭐 하셔야 되냐면 본래의 내 치환 전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죠? t를 통한 x의 값 구하기 라는 과정은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나의 치환의 과정을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표현 이퀄의 과정에 있는 t의 값을 x로 바꾼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녀석이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입니다의 형태의 x값 구하기니까 완전 제곱식 x는 1, 그 값이 곧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했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 a값, b값 내 녀석의 서로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마이너스 4, 내 답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치환꼴이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 녀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범위다. 그 범위라는 녀석을 구할 때 다시 최대 최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치환꼴은 뭐라고 생각하자? 최대 최소에 2번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첫 번째 최대 최소는 범위로, 그리고 두 번째 최대 최소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면 결국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나의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함수부터 제한된 함수 그리고 치환꼴까지 최대 최소 활용 가능해지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자, 연습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러 가보는데 14번이랑 16번 두 개 한번 가볼게요. x가 0과 a 사이. 자, 문제 답 얼마였니? 1이었죠. 오케이. 이 문제도 사실은 오답률이 꽤나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답률 쪽으로 보자면 별표 작은 거 하나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포인트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던져졌어. 어떻게 던져졌냐면 0과 a 사이에 있는 나의 미지수에 따라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5와 2일 때 이 범위의 미지수 A라는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범위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있는 형태는 어떻게 해결하나? 라고 일단 한번 형태를 따라가 보니까 일단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활용했네. 가보자. 나의 0과 A 사이의 범위의 표현에서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활용하려면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고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으면서 가야 되니까 언제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의 활용이었죠. 2,1이라는 꼭지점을 갖습니다의 표현으로 이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보면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오케이. 2,1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 이 그래프는 제한된 범위가 없는 기본 함수였을 땐 최소값을 1로 갖는 녀석입니다라는 표현이 존재했었죠. 그죠? 그래서 위에 딱 시선을 보는 거야. 야, 내 녀석의 시선으로 네 시선에 어디에 멈춰야 되냐면 대박. 2지. 그죠? 오케이. 자, 2라는 녀석이 최소값이야 라고 얘기했다. 근데 나의 원래 최소값은 1이었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범위의 표현이 안 돼야 된다는 의미로 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 그죠? 나의 제한된 영역 사이에 범위의 표현이 나타났을 때 최소가 1이라는 녀석이 담기지 않으려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이쪽 두 개거나 또는 이쪽 두 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양쪽 날개라는 녀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첫 시작이 다시 또 시선이 꽂힌 건 어디냐면 이제 두 번째 여기죠. 나의 첫 출발 위치 0이랍니다. 0은요 2보다 더 왼쪽이겠지. 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 선택한 건 얘라고. 여기가 0, 여기가 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가능해?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파란 영역이 아닌 빨간 영역에서의 지금 나의 최대와 최소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0을 대입했을 땐 바로 그 녀석의 Y절편 5라는 녀석이 나타나면서 최대값 5였다는 거 판단 가능했을 거고요. 결국 A에서의 값이 최소값 2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의 최소의 값은 F, A고 그 값이 2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표현과 하나 더 왼쪽을 선택했습니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왼쪽 걸 판단하는 순간 나의 그 오른쪽에 대칭축 X는 2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지. 그죠? 그럼 2보다 A는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제한 조건 A는 2보다 작은 쪽에 있습니다의 표현까지 추가해야 돼서 결국 이 녀석의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바로 이 표현을 찾는 게 어려웠기 때문. 의미 괜찮지? 정확하게 그래프 표현하고 의미 해석해서 아이디어를 붙이면 결국 A는 반드시 2보다 작은 쪽에 존재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더라. 괜찮을까? 예스! 그럼 결국 여기다 A를 대입합니다. 나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고요. 그 값이 2라고 얘기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 되고 A의 값이 1 또는 3이었는데 이 중에 찍으라는 게 아니고 2보다 작은 거 찾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3이 아닌 1이라는 값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오케이. 자, 1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6번 문제. y는 fx라는 녀석이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y절편이 지금 얼마였지? 오케이. 마이너스 6. 콜. 자, 이러한 지금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어. 그지? 그리고 0과 4 사이에서 뭐 물어봐? 절대값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한 물어보자. 자,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선 야, 이 문제에는 뭐가 없다? 그지? fx라는 녀석이 이 앞에 문제까지는 계속 표현되어 있었는데 얘는 fx라는 그래프 하나 주고 절대값에 대한 최대 최소 물어보자. 맞아?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렇지. 나의 fx라는 녀석의 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프에서 준 힌트로 x절편과 y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a 최고차항은 누군지 모른다의 표현과 함께 식을 설정하고요. 그 상태에서 a 값을 구하기 위한 정보로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을 확인하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어머나 세상에 a의 값이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발견 가능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fx라는 녀석이 지금 표현됨으로써 나의 식 2,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혹시나 필요한 전개 상황으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체크 하나 하고 출발하자고. 의미 괜찮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긴 하는데 절대값을 물어봅니다. 어허!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봤었죠.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fx 전체에 씌워지면 음수의 영역을 빨리 양수의 영역으로 올려라.
의미 괜찮나? 오케이. 결국 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은 이제 점선이 된 거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이 바로 y는 절대값 f x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셔야 돼. 그죠? 콜. 자, 근데 x의 범위를 봤더니 0부터 4 사이니까 이제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범위를 표현하러 갑니다. 나의 녀석의 범위는 이러한 x는 0부터 이렇게 x는 4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제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한 그래프가 누군지를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지금 그래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야, 보여? 지금 제한된 범위에서 값이 올라가고 있지? 그리고 얘는 꼭대기가 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클지 알까 모를까? 몰라. 가능? 무슨 말이야? 내 녀석이 최대일지 혹은 이 녀석이 더 높이 올라가서 최대일지 모른다고.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는 정보인 거야. 가능해? 그러면 최대, 최소입니다를 얘기할 때 우선적으로 나타난 나의 노란색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의 위치는 볼 수 있었다. 그죠? 최소값은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확인하시고 최대값을 찾기 위한 정보로 우리는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그 녀석이 아래쪽에서 올라온 녀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하시면서 얼마의 값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4에서의 나의 함수의 값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비교하셔서 둘 중에 최대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표현이었다. 체크 가능하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표현으로 갑니다. 자, 나의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네 녀석의 좌표에 정확한 대칭, 나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y값이 얼마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거기에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붙으면 결국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되면서 오케이 나의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자, 이 상태를 대칭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내 점은 뭐야? 그렇지 1,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요. y의 값은 8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내 그래프에서의 첫 번째 꼭지점이 됐었죠. 자, 그러면 나랑 비교해야 되는 값 누구니? 라고 봤더니 이번엔 대칭된 그래프 쪽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나의 날개 쪽에 있는 4에서의 함수값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F4가 필요했고요. 4라는 녀석을 대입해 보면 나의 본래식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2 곱하기 5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1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나 세상에 나의 y의 값 8과 나의 y의 값 10 둘을 비교하면 오른쪽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비교 가능할까? 콜.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최대값은요 1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의미 부여하시고 결국 우리의 구간의 값과 나의 꼭지점의 값을 비교해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습니다의 의미 곧 절대값 그래프에서의 나의 표현이었다. 체크하시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는 문제에서 최소는 0이었기 때문에 최대 10이란 녀석이 답이더라. 포인트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유형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았고 이제 응용 파트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응용은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기본적인 함수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함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치환꼴에 대한 지금 함수의 형태를 본 거야. 그래프에 대한 최대 최소를 봤다면 이번 최대 최소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보는 게 아니고 식적인 관계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유형으로 뭐 나타나냐면 완전 제곱식의 활용의 꼴이 나타나고요. 자, 다 완벽하게 쓸게요. 두 번째로는 판별식을 활용하는 최대 최소의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문제의 유형은 유형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니까 예시로 들어갑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0 이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자, 얘는요 지금 뭐니? 라고 했을 때 나, x 또는 y에 대한 2차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식이야. 그래서 그 안을 쳐다봤더니 x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x라는 1차를 갖고요. 다시 y라는 녀석은 y에 대한 2차와 정확한 y에 대한 1차를 갖죠. 이렇게 서로의 지금 과정들이 각각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놓은 x와 y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라는 문제의 표현은 네 녀석끼리 그리고 네 녀석끼리라는 포인트를 던지더라. 체크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완전제곱식의 활용의 꼴로 다시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4라는 완전제곱식의 활용의 꼴로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플러스 10이라는 본래식을 담으면 내 의미는 너 제곱, 나 제곱, 그리고 다 더한 15란 녀석이 나타나더라. 표현 방법 보실 수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제곱이라서 그 녀석들을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15가 붙습니다. 엉키. 자, 이 표현에 따라서 결국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진 전체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5까지 붙었으니까 전체의 값은 15보다 작거나 같다 판단하실 수 있죠. 콜.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서 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되고 이 문제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 판단 가능하죠. 최대값은 15고 그때 x과 y값을 물어본다는 건 완전제곱식이니까 15란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0이오라고 얘기하는 문제로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y의 값은 2일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이렇게 2차식이라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x, y에 대한, 그죠? x 또는 y에 대한 2차식이 나타나면 그 식은 완전제곱식을 활용해서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면 완전제곱식 활용은 쉬운 포인트라는 거 의미부여 가능할 거고 자 근데 그러한 과정과 거의 유사한 녀석으로 판별식 활용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녀석은요 난이도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작은 별표 하나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가볍게 여기도 예시로 한번 가볼게. 자 이건 옆에 없는 문제니까 살짝 적어주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봐봐. 잘 봐요.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 얘는 실수 x, y에 대하여 이번에 뭐 나왔어? 그지? 쟤랑 지금 좀 유사한 x와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긴 했어? 근데 는 0이라는 어머 얘는 x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난 거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2차식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을 활용하지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의미가 좀 다르다. 자 이유는 방정식은 원래 x의 값과 y 값을 구하는 식이어야 되는데 그때 x의 최대값을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포인트냐 라고 봤을 때 나의 실수 x, y가 이 식을 만족할 때 라고 던지면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거 판단하셔야 돼. 다시 이 식을 만족하는 곧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가 만족된다. 자 무슨 말이야? 곧 근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라고요. 가능해요? 자, 근이 존재하면 결국엔 2차식의 근이 존재한다. 어디로? 판별식으로. 실근의 존재성 0보다 크거나 같다. 포인트 체크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지금 2차긴 2차인데 x, y에 대한 2차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2차 방정식을 꾸며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x에 대한, 두 번째, y에 대한 이라는 표현으로 주인공 문자의 설정이 X쪽과 Y쪽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다 이 문제로 가볼 테니까 포인트 한번 정리해봐.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2X제곱 2YX Y제곱 마이너스 16이 0입니다의 방정식이 되고요. 얘 근이 존재한다라는 포인트로 X에 대해서 판별식 짝수공식 가능하니까 4분의 D 진행해 볼게요. x 이외의 나머지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이니까 y가 상수 취급되고요.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표현이 나타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2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y제곱을 넘기면 y제곱은 3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고 y의 값은 루트 32와 마이너스 루트 32라는 녀석이 나타나더라. 포인트 체크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야? y의
대값이라는 말인 거고 y의 최소값이라는 말인 거야. 의미 괜찮아? 그러면 결국 x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그 문자에 대한 판별식을 행하면 누구의? y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더라. 포인트 체크하자고. 다시 나의 판별식 활용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 식을 표현하면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낼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x의 최대값이었죠. 그러면 누구로? 그렇지. y에 대한 정리로 가셨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나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되고요. 그때 이제 y 이외에 각각의 x라는 녀석은 상수 취급이 돼서 이 녀석도 판별식으로 가겠죠. 4분의 d 판별식을 행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이 돼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와서 16보다 x제곱이 작거나 같게 되기 때문에 결국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x의 최소값, 4라는 녀석이 x의 최대값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답은 4였고,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면 판별식 활용이라는 포인트, 곧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2차 방정식을 정리했을 때 판별식을 활용하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더라. 이렇게 방정식인지 혹은 2차 그냥 식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최대 최소라는 문제의 테마가 정확하게 나뉜다는 거 판단 한번 하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들에서 우리가 또 다른 유형들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일단 치환꼴이라는 지금 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x가 0 이상이고요. y가 0 이상이래요. x 플러스 y가 1인 상태에서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자. 그지? 야, 이 문제 봐봐 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나 x 더하기 y가 1인데 뒤에 미지수가 2개 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한 문자로 치환의 과정을 소개하지. 의미 괜찮죠? 그지? 그러면 결국 이 식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y 대신 1-x를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치환에서 항상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거 뭐가 존재해? 치환은 곧 범위라고. 가능. x를 y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y를 x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y의 범위로 x의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위를 쳐다보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였어. 아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녀석을 통해서 결국 나는 y가 양수일 때 x의 범위 찾을 거야 라고 목적을 찾으셔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범위에 따라서 x를 넘기면 결국 이 상황의 범위는 x라는 녀석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의 상황이 나타나죠. 본래 존재했던 양수라는 녀석과 묶으면 결국 나의 x의 범위는 치환을 통해서 곧 0과 1 사이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러한 녀석을 통해서 y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1번 과정으로 보시고요. 2번 과정에서는 2x제곱은 그대로 둔 채로 y에 1-x를 집어넣어서 x의 범위에 0과 1 사이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표현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가능하니까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야 되겠죠?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반절의 제곱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꺼내질 거고 거기에 플러스 1이 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3의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꼴입니다의 표현과 그때 x는 0과 1 사이입니다 라는 표현 나타나는 거 체크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3분의 1대가 지금 들어가니? 라고 보니까 들어가잖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축 꼭지점이 곧 3분의 1, 3분의 2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0과 1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0까지는 3분의 1칸 1까지는 3분의 2칸 이쪽이 더 멉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죠?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이게 0과 1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최소값은 꼭지점을 포함한 나의 범위에서
이렇게 꼭지점의 y좌표 3분의 2입니다가 최소값이라는 거 판단 가능했고요. 최대의 값은 1에서의 함수값 더 멀리 떨어진 녀석에 대한 y의 값이라고 얘기하면서 1을 대입하면 4-2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았죠? 오케이? 치환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되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